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던 그런 분이죠. 바로 만날게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런 밝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지난번 하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일단 네. 돌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 왜요? 알아보고 진짜 수백 명이 전화 오셨어요. 뭔 너 일이야?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말. 아니, 근데 수백 명이나 인맥이 있으세요? 네, 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거 또, 워낙 또 말했던 친구가 유명해요. 무속인은 아닌데 유명하고 이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봉사죠. 네, 봉사를 좀 다니는 그런 좀 애다 보니까. 이야,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산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맞아. 친구 네. 산이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 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는 불알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친구이고. 알친구, 예. 네, 완전 찐 친구인데 저희가 작은 시골에 살아요. 경남 벽창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다 나이도 들고 도시로 와서 일을 하게 돼서 예.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흔히 말해서 신내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고2 겨울방학 때 오게 됐어요. 참고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이고요. 의대생을 지망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형님 두 분이 또 의대를 다니시고 지금 의사시죠, 이제는. 그 정도의 스펙인데 안타깝게 좀 그 신기를 받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거절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잃을까봐 그 당시는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이지만은 절대 무당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15년을 흐른 지금 현재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정말 센 신내림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좀 유명할 정도로, 왜냐면 동료가 아니지, 그냥 주위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 너 했었으면, 정말 뭐 1000명? 네, 그 정도 소리를 들었을 거다. 만신 막 이런 거. 네, 정말 그 정도를 들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거부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겪은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쵸. 그런데 거기에 바라지를 또 저희가 가끔씩 친구니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연관성 있는 얘기만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보여요. 지난번 무속인은 아니지만 신기를 받은 제 친구 산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거든요. 저희가 대구에 사는데 친구 산이가 신기가 오고 나서 정말 10년을 힘들어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사실 뭐 자기더라고 해야 되겠죠? 수면제 과다 복용도 하고 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다행히 정신을 좀 차리게 좀 만들었는데 길을 누르려고 여러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뭐 바다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속인 분들도. 근데 친구도 마찬가지 길을 좀 누르려고 어째저째 알게 되다가 지인 무속인이 좀 여러 명 알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대구에 오게 됐는데 똘비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대구에는요 정말로 유명한 고분군이 하나가 있어요. 팔공산 아래. 경주에 있는 고분군처럼 여기가 불로고분군이라고 경주만큼 무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무덤의 주인은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픈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법당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법당이 결국에 무속인들 분들이 이제 일하고 계신 장소잖아요. 근데 바로 앞이에요. 정말 한 5m? 심지어 거기 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유치원도 있어요.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심지어 카페도 많아요. 카페도 많고 뭐 법당이라고 해서 뭐 거기도 많은데 산이도 이제 길을 누리려고 좀 도움을 받던 여성 무당 집에
잠시 거기 살게 됐어요. 거기가 1, 2층이거든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라서 저도 그런가 제가 먼저 거기 2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거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뭐 얘 입장이나 뭐 저 입장에서도 뭐 친구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거기 살게 됐는데 거기 바로 앞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5m가 바로 앞에 고분군이거든요. 그런데 한 날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너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여기 잠시 들릴 일 있으면 와줄 수 있냐? 지금 강아지 너 산책 자주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바깥 배변이라서 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아파트에서 가까워서 가게 됐는데 그 당시는 저는 여성 무당분인 줄은 몰랐어요.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연락이 없으면 네가 신고를 하거나 여기로 올라와 줄 수 있냐. 그냥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니까 그래 뭐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갔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정말 대단지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인데 제가 3차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 친구 산이와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같이 간 곳이 2차거든요. 저는 3차고 이제 2차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이제 올라가고 꼭 부탁한다. 여성분도 부탁해요 친구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밑에 강아지랑 산책하고. 근데 1시간 정도 지났나 두 분이서 정말 땀을 있잖아요. 비오도 들으면서 뭔가 큰 것을 본 것처럼 패닉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가 연기를 좀 하자면 이런 있죠. 이런 그냥 마라톤 뛰다가 둘 다. 그리고 여성 무당분은 턱 주저앉고 그래서 바로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음료수 사들고 진정하라고 일단 물 먹이고 일단 둘 다 이제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거길 갈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보내고 나서 이틀 뒤에 궁금하잖아요. 너이씨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말해줘라.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이씨 그럼 다음에 안 간다 했는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산이가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앞에 고분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어떤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됐어요. 산이가 이제 지내는 데가 2층이었는데 또 할아버지가 저기 올라가시네. 여러 번 보다가 항상 근데 공통점은 봉지를 2개 항상 들고 다니세요. 예. 하얀색 봉지, 검은색 봉지 그렇게 들고 다니신데 어느 한 날 이제 산이도 답답하니까 앞에 산책을 나가게 됐나 봐요.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할아버지랑 마주치게 됐나 봐요. 가까이 마주치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산이가 멈추더니 자기도 모르게 90도 인사를 그냥 하게 됐대요. 그냥 90도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 있죠. 내가 왜 이걸 인사를 하고 있지.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또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자네도 무당이야?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내림받은 그런 애기인가? 그냥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시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대요. 거기서 그냥 흔히 말해 뭐 패기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그 패기를 느껴서 막 정말 이렇게 떨렸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그 봉지 그냥 들고 또 올라갔는데 한쪽에는 뭔가 봤더니 고양이 밥 그리고 한쪽 봉지에는 그냥 쌀이 있는 거예요. 쌀이 있는데 거기 무덤이 제가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쌀 쪽에 고양이 사료 한 뭉큼 또 쌀 한 뭉큼 어느 특정 무덤에만 그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우라를 느꼈으니까 그냥 산책 그만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같이 있는 여성 무당분께 물어봤대요. 저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또 느끼고 인사를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또 봉지에 고양이 사료와 쌀을 뿌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무속인 분이 너도 드디어 봤구나. 나는 한 13년 정도 봤는데 드디어 너도 봤구나. 그럼 저분이 누구시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나도 그냥 멀리서 보는데 너무 아우라가 세서 가까이를 그냥 못 가겠다. 그런데 수십 년 가까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우연찮게
마트 갔다 오다가 보게 됐는데 뒤에 엄청난 귀신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되게 좀 특이했어요. 다 군복이래요. 군복인데 베트남 전제 월남전 생각하시면 그 베트남 군인들 있죠. 그냥 일반 옷들. 그런 또 군복도 있고 뭐 북한 인민군 뭐 여러 일단 군복 입은 귀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저 할아버지 참전 용사시다. 거기까지는 알 것 같았대요. 그리고 따라오는 귀신들이 할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인 것 같대요. 6.25 때와 월남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다가 저렇게 끌고 다니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의 아픈 역사잖아요. 원호는 될 수가 없죠. 내가 총 땅 쐈는데 누가 맞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찌됐든 할아버지께서 살생에 대한 걸 약간 반성을 하시는 느낌인 거는 같았대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좀 특이한 게 고분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덤이잖아요. 저기에 귀신들을 왜 끌고 갔나 봤더니 위를 올라봤대요. 할아버지가 올라가시는 위를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또 고양이 귀신과 그 당시 뭐 신라시대에 입던 옷, 조선시대에 입던 옷들 있죠. 또 그 귀신들이 나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그냥 거기서 이 무당분은 패닉이 와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시하게 됐대요. 이거는 뭔가 있는 분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러다 어느 한 날 비 오는 날에 산책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산이도 그때 또 산책하러 또 나왔나 봐요. 할아버지가 이제 고분군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심하게 미끄러지시니까 다치실 거 아니에요. 산이가 그래서 부축해드리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 오는 날이니까 좀 그게 덜했나 봐요. 약간 그 아우라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아이고 그래 자네 고맙네. 그러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다치셨는데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고맙네. 근데 괜찮을라나?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로 모셔다 드렸대요.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내일 내가 양봉을 하러 간다. 그 한 통 주고 내가 쌍화차 대접할 테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와라. 나도 집안에 누군가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나갔대요. 산이도 나왔는데 여기서 산이가 느낀 공포가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자기는 받았는데 그 또 집이 1층이에요. 아파트 1층이 그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오지 말고 내일 오라는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 무조건 나도 내일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무당분께 내일 같이 가보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성 무당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고민을 정말 했대요. 한 20-30분은 진짜 말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알겠다 하고 그냥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내일 와줄 수 있냐? 뭔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게 됐는데 일단 무당 차림의 옷은 입지 않았어요. 둘 다 평범한 옷 입죠.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저도 본 게 있거든요. 이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혼잣말 있죠. 여성 무당분이요. 이거 이런 식으로요. 이거 돌아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산이도 느끼기에 얘가 완벽하게 신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받으면 떼내려고 하고 길을 눌리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여성 무당분이 자꾸 이렇게 겁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 말까요? 얘들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무조건 오히려 더 가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갔대요. 그리고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 휠체어 타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료를 주시던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다른 할아버지가 얘네들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대뜸 어서와가 아니에요. 대뜸 어서와가 아니고 얘네들 사기꾼은 아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무당은 아니라는 거겠죠. 대뜸 이러니까 기분은 서로 둘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미 옆에 있는 무당분은요, 말을 잃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왔어? 총각이 왔어? 옆에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셨네? 아이고 한 2, 30년 됐네. 그러니까 이 됐네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신기를 받은 이제 여성분도 알아본 거죠. 그럼 오래된 무당 아가씨네. 그러게 얘네들 진짜 사기꾼 아닌 것 같다. 옆에 동료 할아버지도 말씀을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형제셨어요. 예. 할아버지 두 분이 형제신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는 이유는 전쟁 중에 다리를 잃으신 거세요. 전쟁에 다리를 잃으신 거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용감히 싸워서 일단 멀쩡하신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꿀 한 통 내드리고 쌍화차를 한잔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거다. 지금 말 못한다. 한 10분 정도 쌍화차 마시고 찬물 한 잔 먹으면 좀 진정될 거다. 얘기를 또 여성 무당분께 하는데 여성 무당분 정말 거기서 말을 안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산이가 예 어르신 그런데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이거 옆에 있는 선생님께 언뜻 들었는데 혹시 뒤에 영가들이 다 할아버지가 살생을 하신 분이냐 그냥 용기 있게 물어봤대요. 산이가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와 이거 진짜 용하네. 나중에 크게 될 놈이네. 예. 진짜 맞으시냐 하니까 맞다. 나도 사실 본 지는 얼마 안 됐다. 본 지는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흐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약간 하는 거 있죠. 예. 인사를 하는데 그 방향이 안방이었어요. 안방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안방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데 그 옆에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봤구나. 또 봤구나. 자꾸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얘가 갑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제 친구 산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문 내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 게 자기도 드디어 봤대요. 저기 문을 열어볼래?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볼래? 했을 때 무당분은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산이가 예 어르신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라고 그냥 물었대요. 들어갔다 와라. 너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산이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을 못 느끼다가 어떤 칼 한 자루가 있었어요. 예. 그 칼이 임진왜란 당시요 쓰던 장군이 쓰던 칼이에요. 임진왜란 때 쓰던 장군님이 쓰던 칼인데 이게 제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순신 장군님 영화가 나왔죠. 거기 오른팔의 후손인 것 같대요. 예. 이 두 분이. 오. 왜 그 후손이냐면 칼도 있고 고향도 전라도시고 그리고 족보라고 해야 되겠죠. 한자로 된 옛날에 막 있던 책들 있죠. 그 책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산이가 이거 선조님들이 장군이셔서 그런가 이 두 어르신들도 전쟁에 어쩌다 참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와, 그 장군님이 후손답다. 그랬는데 거기서 산이가 갑자기 덜덜덜 얘도 떨기 시작했어요. 예. 떨기 시작하고 얘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힌 것 같대요. 거기서 그 선녀 무당님이 들어오셔서 얘를 끌고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말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문을 쾅 닫아서 나하고 여기 어르신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도 숱한 여기 무속 생활을 하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런 거 본 적도 처음이고 그러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안 쓰러진 게 좀 용하다. 오.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나 봐요. 예. 사실 한 명이 왔다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예. 무속인 분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파트 단지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너네들은 좀 우리가 또 뭐 항상 여기 제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너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보다. 제 친구 산이한테는 그러고 너는 들어갔으면 나도 솔직히 장담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거고 일부러 제 친구 산이한테만 들어갔다 원래 물어봤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끌고 나오고
어르신 다음에 찾아뵙고 오늘 차 잘 마셨으면 하고 꿀을 들고 나왔대요. 네.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승사자나 저승차사분들도 있죠. 머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머문다고요? 네, 머무는 곳이었어요. 예. 거기서 무속인 분들도 그런 장소를 못 찾는데요. 예.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저승사자라고도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예. 그 장군님이 일단 그 일대의 저승사자이신 것 같대요. 그 저승사자이신 것 같고,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이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일 것 같다는 느낌이래요. 그런데 무당분이 너무 공포를 느꼈던 게 갑자기 이제 산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거기서 6, 7명이 갑자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식 뭐야 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당분이 너무 무서워서 산이를 데리고 나온 거였대요. 그런데 거기가 저승사자들이 머물거나 잠시 쉬어간다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그냥 쉬어가는 쉼터라고 하면 저희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선녀무당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 할아버지 두 분은 저걸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모시게 된 거야? 뭐 후손이라서 그런가? 그 장군이 후손이라서 그런가? 자기도 너무 처음 봤대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 두 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혹은 저승차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선택받으려면 선택받은 자이라는 건데, 그러다가 선녀님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네. 궁금해서 이분들도 뭐 동호회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그래서 뭐 묻고 그래서 구미호를 모시는 정말 용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호선을. 구미호 그분께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 안 죽은 거 진짜 다행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집을 가게 됐대? 너 왜 감이야?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나는 사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사당이라고 되겠죠. 모시는 거. 그 방은 들어가지 않았다. 너 만약에 들어갔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밤 패닉돼서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걔는 정말로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냥 반인간이 들어갔다 나온 거라서 별일이 없는데 분명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무런 해를 입지 말라는 죄를 빨리 드리라는데, 어느 한날 이제 꿈을 꿨는데 산이한테 그리고 그 선녀무당님한테 동일하게 비슷한 꿈을 꾼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곧 이 둘이 죽는다. 곧 이 둘이 죽는데 니네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 본명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똘비 할아버지라고 얘기할게요. 이 똘비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면 너네가 15일 동안만 이 무덤에 고양이 사료나 쌀을 좀 뿌려달라. 이 꿈을 꿨대요. 산이가 먼저 꿨대요. 예. 그리고 선녀무당님도 이후에 그 비슷한 꿈을 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서는 봤죠. 이제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말도 안 그러는데 어느 특정 한 1, 2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도 고양이 사료도 주고 쌀도 뿌리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제 더 다른 센 무속인 분이 오셔서 그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승차사가 되면 그때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고양이 살을 뿌린 이유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었거나 동물들도 학대를 당해서, 거기 고양이가 근데 진짜 많거든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동물 귀신도 많은가 봐요. 고양이 같은. 다 같이 데려가려고, 혹은 또 너무 고마우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알게 되고 나서 한번 죄를 지내드리고 산이는 저랑 그 할아버지 집을 갔죠. 갔는데 진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부적이란 거 해야 되겠죠? X자로. 네. 서예할 때 쓰는 종이 있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가 자동적으로 느꼈대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 같이 끌고 올라가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아우라를 느낀 그런 패기도요.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끝이 난 사연이에요, 이게. 이야, 흔히 이제 말하는 저승사자와 차사들이 머물고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이구나. 네, 너무 무시하네, 그런데- 이거. 네, 근데 죽었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봤던 사람 있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이든 손님을 안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르신분들이시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요양보호사분들도 안방은 한 번도 안 들어갔대요. 안방은 절대 안 들어가 봤대요. 뭐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독거노인이시니까 네. 두 분이. 이거 네.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네.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에 가서 심장마비 걸린 거잖아요. 네, 어떤 무당. 그쵸? 분이. 어떤 네. 무당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도망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갔다가 네가 제발로 지금 경찰서에 찾아왔어?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자. 데려간 것 같아. 바로. 네. 그런데 거기 법당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요. 네네.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었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무당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선무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대요. 아니, 그 근데-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 지금 아코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네. 왜 좀 더 뭔가 신빙성이 있냐면 네. 원래 무당들한테 저승차사는 엄청난 존재라고 해요. 저도 그거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얘기만 듣는데. 예, 진짜 실제로 네. 차사가 내려왔다. 무당 앞에. 그러면 엎드려 네. 절한대요. 그래서 상의를 그냥 머리채 잡고 있죠, 여성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있죠. 말은 못 하는데. 그게 또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 장군님이 계시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외란때 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장군님이시잖아요. 큰 인물들은 분명히 네.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손분들도 두 분 다 참전 용사시잖아요. 6.25와 그리고 또 먹고 살려고 월남전까지 가신 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거기 살생을 했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정말 와, 너 대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만난 거다, 할아버지. 예. 예. 정말 그걸 느꼈죠. 근데 그 고군근 사건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웃긴 거라서 아, 웃겨요? 네, 웃긴 거라서 조금 길 수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네. 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조금 이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약간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네. 이어서 한번 조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많죠? 예. 네, 많죠. 무덤가에서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고분군이요. 입장료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그냥 산책을 하고 거기 또 학교도 많아요. 네, 학교도 많아서 조금 19금은 약간 걸러서 얘기를 할게요. 혈기왕성한 대학생 커플들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벌써 느낌 네. 오네. 20살이 그렇잖아요. 20살, 21살. 예. 네,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네. 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왜 하필 근데 거기서. 예. 예. 그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된다고 또 가정을 하면 또 아, 오빠 예. 동생에서 연인을 또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네. 산책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똘비와 똘순이가 산책을 그냥 그때는 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데 무언가 있죠. 무엇인가가 삘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사귈래? 예, 약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산책로가 엄청 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산책을 쭉 가는데 거기가 특정 무덤이 8개가 엄청나게 커요. 작은 무덤, 뭐 중간 무덤, 큰 무덤 많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대표적으로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똘비로 똘순이를 표현을 할게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을 맞고 거기서 뭐 합체. 여차저차 뭐 하게 됐나 봐요. 네. 하게 돼서 짜릿하잖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 좋아한다. 짜릿한데 그게 또 사귀기 전이니까.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합체를 하고 둘이 사귀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번 또 거기를 산책을 오고 가잖아요. 또 남학생은 자취를 했나 봐요. 그 인근에서. 여자 쪽 집도 거기서 멀지 않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한날 너가 기억나냐? 우리의 시작이 거기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우리 거기서 한 번 더 놀러 갈래? 이렇게 됐나 봐요. 놀러 가게 돼서 또 거기서 너 피를 받아서 또 그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자친구 똘비가 똘순이한테 계속 우리 또 거기 가서 하자. 오? 보채는 거예요, 그걸. 예. 야, 여기 가서 여기 짜릿하고 좋지 않느냐, 이제 돗자리도 뭐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와갔나 봐요. 근데 뭐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좀 사귀기 좀 기간이 오래되면 여성분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한 번만 이러다가 싫다고 해서 그날 싸우게 됐나 봐요. 싸우게 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나 봐요. 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나니까 먼저 연락을 하게 됐나 봐요. 똘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신음소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고라니 소리 아니고요? 아니, 신음 전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나길래 뭐야 이거 봐라, 알잖아요, 바보가 네. 아닌 이상. 쳐들어갔대요. 쳐들어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소리가 정말 적나라한 신음소리 있죠, 남자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나길래 너 어디야 이렇게 좀 따지기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웅웅웅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옹알이 하듯이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곤충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나서 여자친구가 똑똑해요. 그걸 추측을 했어요. 예. 거기다. 그래서 얘가 그 고분군을 올라가게 됐나 봐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어떤 이란 바람 난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그랬는데 또 다른 한테도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씩씩거리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합체를 했던 그 무덤 앞에서 저 멀리 남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거기서 돗자리를 깔고 스스로 화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여기서 똘순이가 정말 놀란 게 예. 누구랑 정말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예. 정말로 말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전화하면 또 전화는 받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눈은 뒤집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거기서 똘순이를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똘순이를 안고 엉엉 울고 이제 너무 감동받으니까 똘순이 입장에서 뭐가 도대체 감동인지,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일단 달래줬대요. 달래주고 집에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취방에 도착을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때는 말을 안 한 것 같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닥달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너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냐, 이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동영상을 보면서 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릿한. 그래도 뭐 혼자서 뭐 거기 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귀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귀접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한 명씩 다른 여자예요. 근데 하루에 오늘은 한 번이면 다음날은 잠시 쪽잠을 들었는데도 귀접이 되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또 잠시 잠을 들었는데 또 귀접을 하고, 항상 여자들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에 조금 과장을 해서 한 80번 정도를 여자친구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한 80번 정도? 그렇게 된 것 같다. 예. 그럼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다크서클 내려오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대로 힘을 소화해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게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했대요. 당연히 병원을 갔죠, 다음날. 이거는 그냥 먹고 쉬면 낫는다죠. 그런데 이거를 여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창피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또 그런 말을 못하는 거고. 네. 못하니까는 그때 앞에 법당이 많다고 했죠. 법당이 많다고 했는데 산이를 만난 거예요. 산이를 만났는데 산이가 그 여성분과 남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웃으면서 이렇게 됐대요.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 쪽에 한번 오려면 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됐대요. 바로 10분 뒤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가게 됐대요. 예. 가게 됐는데 그때 산이 보고 그 선녀무당님이 산아 네가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한번 도와줘라 해서 두 분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라. 혹시 산에서 합체를 했냐? 고분군 거기 무덤에 했냐? 그냥 쭈뼛쭈뼛거리다가 예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혹시 한 지가 뭐 일주일 정도 됐냐? 네,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인간만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산이가 웃으면서 구슬을 하나 줬대요. 구슬? 네, 구슬 2개를 하나 줬대요. 구슬 2개를 주고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죄송하다고 일단 인사를 해라. 그냥 정말 사과를 네. 하라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 지내라는 거겠죠. 과일 몇 개랑 구슬 2개를 주고 그냥 사죄의 죄를 지내라고 해서 죄를 지냈대요. 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오늘 한 번 더 오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이가 옆에 가서 중얼중얼 누군가를 대화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여성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 곧 여성분 차례예요. 갑자기 그 말을 정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곧 여성분인데 정말 다행인 줄 알라고 일단 방법을 먼저 얘기를 했대요. 예. 일단은 여성분들도 집에 가면 칼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칼을 하나 샀대요. 새 칼을 사오라고 해서.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를 끊어서 칼을 돌돌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 구슬을 여러 개를 줬대요. 그 여성분한테는. 구슬을 여러 개를 주고 머리맡에 주고 한번 절하고 그냥 정말 사자들이 절하고 그냥 그대로 자래요. 그리고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대요. 예. 당부를 하고 그날 여성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여성분을 둘러싸고 아이씨 내 차례인데 아이씨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원놈이야 이씨 이러면서 다 같이 한두 명씩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 처녀 여기 있는데 내 짱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적 발언들이 있죠. 영가들이. 예. 그런데 그 옷차림들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군인도 있고 신라시대 입던 옷들 조선시대 입던 옷들 선비들이 입던 옷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산이한테 듣기는 아마 저거 총각 귀신들이다. 그리고 똘비한테 붙은 거는 처녀 귀신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기가 잘 맞은 게 여성은 귀접을 되기 전에 끊어냈고 다행히 똘비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은 벌어지고. 네. 그리고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여자가 한이 많은 여자였나 봐요. 귀접을 끝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 그래서 그냥 아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죄송하다 혼자서 설득을 했던 거고 똘순이한테는 이제 욕 한번 먹고 다음부터 절대 무덤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고분군에서 예. 그런 짓거리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벌어진다. 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기 세다고 자랑질 하지 마라. 나 기가 세서 뭐 귀신 따위 이길 수 있다. 뭐 해병대 귀신전은 그거 잘못 입방정 떨다가 귀신들이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인간이 죽는데요, 그냥. 오, 예. 그러니까 그 함부로 자랑질 하지 말래요. 예. 그걸 자랑하듯이 뭐 폐가를 가고 뭐 흉가를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잘못 걸리면 정말 죽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산이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떼내기 쉬운 거죠. 흔히 영가분들을 타이르도 올려보내고 그냥 좋게 끝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구슬은 뭐예요? 나는 이제 흔히 무속인분들은 부적을 써주거나 뭐 염주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스님들 같은 경우. 구슬을 뭐냐면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이 난 것 같대요.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남자친구 있죠. 처음에 조금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머리 위에 서 있죠.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가 또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얘는 일단 약간 90도로 꺾여 있대요. 완전히 일자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90도로 꺾여 있어서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이거는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머리 맞대고 있으면 3일 길면 3년 안에 끝난다. 이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예.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나는 거래요. 아,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거꾸로 비춰지는 모습 있죠. 근데 그 똘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살았잖아요. 그럼 여성분은 칼에 머리를 만 건 뭐냐? 다행히 이 여자 좀 기센 집안인 것 같다. 오.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래요. 네, 오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돌돌 만 건 뭐냐면 너 오면은 나는 이거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죽어서도 또 죽어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총각 그 이제 남자 귀신들이 욕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깝다. 내 차례인데 아깝다. 이렇게 욕만 하고 끝이 났어요.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두 번째. 이야기다, 진짜. 네. 우픈 이야기긴 한데, 아우, 그쵸? 그래도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필, 그래요. 뭐, 사랑하고 이러면 사랑에 불타오를 수는 있는데, 그 장소를 좀 가려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아, 근데 정말 조심하래요. 특히 등산하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등산하다가. 그러면 이것도 등산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바라지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등산. 나중에. 네. 이거 네, 나중에 네. 썰 한번 들어봐야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등산 갔다가 이렇게 좀 남편도 연가를 있고. 불러드렸어요. 네. 아, 불러드렸다고요? 네, 그 소리가 연가를 아. 불러드렸는데 하필 그 장소가 대박이에요. 아, 소리가. 그 산인데, 예. 아, 여기까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코님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듣기가 참 쉽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아, 네. 첫 번째 얘기는 특히나 좀.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아코님이 그 친구분에게 또 들으시는 이야기들 아니면 같이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래오래 함께 들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참 우리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는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인 차사가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돌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테슬러즈님의 이야기를 믿고 들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저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오호. 조금 현실적인 얘기랑 귀신 관련된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말씀 헐. 예. 얼른 드려볼게요.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 예,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저랑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지금도 종종 연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최근에 만나서 밥을 먹을 일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뭐 없냐 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이분의 지인분 중에 굉장한 모쏠 분이 계셨습니다. 모쏠? 모태솔로?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못 소리면 뭐 대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이분은 거의 대현자의 반열에 들으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니 왜 어쩌다 대현자가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저희 지옥의 그 코스 있지 않습니까? 남중 남고 공대 코스를 밟은 안타까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셨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 굴지의 그 S 기업, 그 갤럭시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던 시점에 네. 취직해서 서울에 자가로 집도 마련하시고 젊은 나이에 그걸 다 해냈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예. 아시다시피 그게 무슨 대기업 입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무력이 생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500을 벌어도 480을 써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고 BMW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아, 걸어서 버스 타고. 그 전철까지. 네, 전철까지. 버스, 메트로, 워킹으로 네. 굉장히 소박하게 살아가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사시다가 어쩌다가 소개로 여자를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는 걸 해보게 된 거예요. 예. 엄마 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겠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막 제가 이거를 듣고 딱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네. 혹시 볼비님 마스크 걸이라는 드라마 아. 보십니까? 봤죠. 거기에 보면 주호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대로. 아이스대로 하는 그 부분. 예. 예. 그러니까 생긴 외모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행동이,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게 아니고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예. 사람이 봤을 때 저런 행동을 왜 하지? 저 사람 진짜 완전 찐따인데?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좀 너드스러운 그런, 예.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너드는 강동원처럼 생겼는데 나만 바라보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예. 연락처 여자 없고 이런 너드를 원하는 거지, 진짜 널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널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가는 족족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자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예. 어쩌다가 세상을 잘못 산 건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자기를 명절 때나 언제 만나면 아이고 요새 이 젊은 것들이 너처럼만 살면 생전 걱정이 없겠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자식인데 주변에 나이 또래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게 안 되니까 이 괴리감이 상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나 경제적인 재력 되겠다, 뭐 못난 거 없는데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뭐 여자 없으면 죽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합리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또 이제 BMW 중에 버스를 타려고 네. 정류장에 앉아서 근데 저 이 얘기를 듣고도 참 놀랐던 게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어폰을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콩나물이라 부르는 그런 무선 이어폰들이, 에어팟? 뭐 에어팟부터 네. 시작해서 뭐 갤럭시는 버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상용화 된 지가 꽤 됐는데 이분은 유선 이어폰을 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걸 듣고 유선 이어폰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류장에 앉아서 유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데, 이게 저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유선 이어폰이 좀 줄이 길면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류장에서 앉아서 음악 듣다가 자기가 타려는 버스가 왔는데 이게 자기가 온 줄 몰랐다가 놓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어나갖고 후닥닥닥 뛰는데 이게 덜렁덜렁 거리다 귀에서 빠지고 뭐 가방 끈에 걸려서 엉키고 막 이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왜 이래 하고 있었는데 버스 문이 닫히려는 거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좀 타이밍상 놓칠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원래 기사님들이
절대로 대부분 그냥 가시는데 서가지고 멈춰서는 이렇게 문을 싹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좋은 기사님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탔는데 예. 기사님 거기 손님 그 카드 찍으세요 하고는 저기 이 아가씨가 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일행분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가갖고 저 앉아요. 예, 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일단 버스를 탔다는 안도감이 우선이긴 했지만 앉으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눈웃음을 싱긋 자기한테 보내더래요. 오호. 이분은 딱 그 눈웃음을 본 순간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안 돼. 이 주호남 씨 같은 부류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린라이트 오브 그린라이트다 네. 라는 생각으로 근데 용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딱 캐치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선 이어폰을 달랑달랑거리면서 갔대요. 가가지고는 옆 좌석에 탁 앉아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멘트도 구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아니라고. 근데 보통 이러고 말잖아요 대화가. 근데 이 여성분이 근데 뭐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계셨나 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느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더래요. 근데 오호. 그게 자기한테는 김태희 전지현보다 더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성분을 오늘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야 되겠다. 예. 지금부터 이분을 주오남 씨라 부르겠습니다. 오남이. 이 주오남 씨가 예. 오남이가 옆에서 온갖 가사를 떨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주변과 언변으로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네. 가는 동안에 막 뭐 어디 사시냐 나는 뭐 이렇다 뭐 어디 산다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 뭐가 어쩌나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여자분이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네. 오남이도 내렸대요. 자기는 거기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른대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 여성분이 여기 사세요? 하니까 네 맞아요 여기 살아는데 이 오남이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찐따인 게 티가 나는 게 네. 아까 오남씨가 자기 입으로 나는 어디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산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를 들어 아까 근데 의정부 사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이 조남 스킬 나옵니다. 바로 저 사실 똘순 씨 번호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 이러면 뭐야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이 웃더니 그래요 나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내렸는데 뭐 번호 못 줄 거 있냐고 하고선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오남 씨가 그분이 표현이 그러더래요. 뽀뽀를 처음 하면 종이 울리는 것 같다던데 예. 나는 핸드폰에 연락처만 찍히는데도 저기 영국 런던에 있는 빅벤 종이 울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제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갔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애쓴다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솔직히 연락하면서도 이게 진짜 번호가 맞을까? 네. 진상 퇴치용 번호 아닌가? 맞더랍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이어졌고 빨리 말씀을 드리면 썸까지 이어졌대요. 오, 갔네요. 네.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오남씨가 내가 아는 너드 강동원인가 했는데 오호. 제가 지인분 통해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까 이분이 재력이 있는 걸 보고 그랬나 했는데 뭐 재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면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오남씨의 온갖 너드스러운 이 찐따 짓들이 여성분에게 그렇게 오랜 호감을 지속시켜주지 못했었나 봐요. 이 여성분이 이별을 얘기하면서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하. 이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맨날 써먹는 레파토리 상처받지 않게 내가 나쁜 일 하겠다 뭐 이런 약간 레파토리로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빠에게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했대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얘가 내가 별로 싫은가 보구나 이럴 텐데 예. 이 오남 씨는 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대요. 뭐 왜 이러냐. 근데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오남 씨의 그런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여성 시피자가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만난 사람마저 자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해외 부서로 발령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한 3, 4년 정도? 거기서 이제 마케팅 관련 기획 부서에 있으면서 해외에 어떻게 우리 이거를 좀 더 팔아먹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계획 세워서 거기서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해서 상당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러서 금유 환영을 했을 때 이 오남 씨의 직책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자가집뿐만이 아니고 진짜 BMW급의 차를 탈 수 있게 된 오남 씨고 거기다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자산도 꽤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 이제 적적하고 이제 여유 있고 뭐 예전처럼 막 야근하고 불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서 취미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프를 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차도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골프백이 몇 개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거 되게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도 일부러 골프백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해서 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치러 댕기고 개인적으로 이제 재력이 되니까 레슨도 좀 프로 출신 골퍼분들을 따로 만나서 레슨도 받으러 댕기고 해서 꽤 잘 치게 됐대요. 네. 저한테 그 뭐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골프를 못 쳐서 저도 그걸 모르겠네, 까먹었어요. 그걸. 예, 그래서 일단은 약간 재민이 같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롤로 치면은 이제 게임 티어로 치면은 최소 이제 거의 뭐 다이아 이상의 오. 굉장히 높은 티어 구간에 있는 골프 실력을 갖게 됐대요. 예. 그러니까 가면은 웬만한 일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기게 됐대요,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서 갔대요, 그날은. 네. 원래는 자주 같이 갔는데 혼자 가서 거기 있는 그 골프장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사장님이 놀고 있길래 우리 같이 좀 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치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 옆쪽에 있는 그 홀에 이제 저희가 들어보니까 뭐 이거를 치면은 그 무슨 카트 같은 걸 타고 멀리 이동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조그만한 자동차. 그 무슨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운전에 같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저쪽으로 저희가 넘겨놓은 홀로 그 사장님하고 가면서 이 사장님은 골프장 사장인데 거의 내가 봤을 때 프로 골퍼 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까 사장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하면서 지나가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 오남 씨한테 여기 말고 좀 있다가 지금 몇 시지? 하더니 한 2시간 정도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와 이분이 여성분인데 골프 치는 게 기가 막힌다고 허허. 여자 중에 프로 아닌데 이 정도로 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치고 기다려서 누가 오나를 봤대요. 네. 왔어. 그래갖고 보니까 우와 자기보다 잘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가 보니까 거의 준프로 레벨인데 여자가 저렇게 골프를 잘 친다고? 그래서 이제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실력이다. 혹시 예전에 뭐 좀 날리던 사람인가 해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분 다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행분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가서 이제 말을 걸어봤대요. 오남 씨가 또 이때는 조금 말을 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저기 하고 이제 멀리서 보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는데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예요. 그 전에 만났던 예. 버스 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나 그 막 이렇게 말을 흐리더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왜? 하는데 일행 중에 남성이 한 명 이렇게 오더니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오더래요. 남친이 생겼구나. 남친이 생긴 게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사이에 결혼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나. 오남 씨가 이때는 조금 눈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껏 얘기했대. 아는 분이야? 라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오남 씨가 먼저 저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이렇게 그냥 눈치 있게 딱 얘기하고서는 골프를 너무 잘 치시길래 제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일단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센스껏 하고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오남 씨가 나오면서 나 많이 컸다. 나 잘했다. 남자 나왔어. 그 임창정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못나 카리스마 있어.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됐다. 이제 이러고 나왔는데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재밌는 거는 그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남 씨도 이 똘순 씨도 아무도 연락처를 안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 잘 지냈어? 라고 이제 연락이 오길래 거의 뭐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전 여친 오빠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네. 순간 설렐 뻔했지만 나는 이제 사회적 입지가 있고 얘는 한 가정의 아내인데 네. 연락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싶어서 좀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대요. 대화를 많이 끝내려고. 잘 지냈지? 그럼 이제 대화가 보통 안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들이대는 건 아닌데 네. 말을 좀 이어가려고 막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약간 T에 가까운 좀 냉철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뭐가 할 말이 있나? 싶어서 그냥 자기가 먼저 물어봤대요. 답답해서. 너 근데 무슨 일 있니? 하니까 오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골프 치러 나올 수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호. 된다. 골프 치게? 했더니 나 골프 칠 건데 오빠 나올 수 있으면은 같이 보자 이랬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진짜 안 나갈라 했는데 호남 씨의 그 의지보다는 본능이 먼저 이끌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나갔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더래요. 왜냐면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한테 따로 연락해서 불렀으니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심 얘랑 둘이서 골프 치고 얘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그런 전개를 약간 기대를 했는데 네. 남편이랑 같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 시간에 나갔더니 그 부부는 이미 1시간 먼저 와서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볼을 놔주고 스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이런 걸 막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 혼자 가면 오남 씨가 얼마나 초라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쟤는 전에도 나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더니 여기서 또 나를 이렇게 농락을 하는구나. 나를 왜 부른 거야 대체. 이 생각이 들어서 예. 진짜 갈라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또순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왔네. 잠깐 오빠 이쪽으로 와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하면서 가니까 이제 남편분이 오셨냐고. 우리 똘순이가 우리 주 선생님이 그렇게 골프를 좀 잘 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폼이나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 해서 나도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되게 대범하게 스윙을 했는데 망했대요. 마음이 완전히 멘탈이 털려 있는 상태니까 스윙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제 거의 개쪽 당하고 다신 볼 일 없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예.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그 남성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똘순이 지금 현 남편한테 밥까지 얻어 먹어야 돼? 싶긴 했는데 그 똘순이 표정이 되게 애절하더래요. 밥을 좀 같이 먹자는 이런 표정? 그래서 얘는 대체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밥까지만 먹자. 진짜 밥만 먹고 가자. 이 생각으로 식당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저희 그 룸같이 생긴 한정식 집에서 간단하게 게장부터 시작해서 쭉 코스로 나오니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남성분도 상당한 스펙이 되고 경제력이 있는 걸 보니까 똘순이가 나에게 경제적인 게 아쉬워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착각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전자에 뭐가 담겨서 들어오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복분자주인데 예. 여기 복분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우리 주 선생님도 저기 여자친구도 있으실 거고 장가도 가실 텐데 제가 오늘 복분자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 대접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나미는 미치죠. 예. 속으로 쌍욕이 나오더래요. 이 새끼 지금 나가갖고 지금 이것들이 그냥 부부 사기당 같은 놈들이 짜고 지금 나 약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제 지인분한테 그랬대요. 주전자로 머리를 깨고 싶었다고. 모멸감이 들었는데 진짜 참을인자 3번이면 3도 면한다고 계속 사귀었대요. 사귀면서 참자. 이런 들 때문에 내 인생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속으로 막 하면서 원래는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마실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에라 오늘 누가 먼저 죽나 해보자 해서 막 마셨대요. 그리고 이제 때려 마시고 한 2-3시간을 그렇게 마시니까 머리가 팽팽 돌죠. 과일주 같은 게 또 들어갈 때는 달달해서 쭉쭉 들어가도 한 번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나 이거 어떡하냐. 여기 골프장 근처에 뭐 잘 데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우리 오빠랑 저희 오남매 오빠랑 다 취했네 하더니 네. 자기가 그 택시를 2대를 불러놨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똘순이가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는 했나 보다. 어쨌든 나는 이걸로 얘네랑 이제 끝이다. 안 본다.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2대가 택시가 와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 차종이었는지는 저는 차종은 모릅니다. 근데 네. 한 대가 K5가 왔고 한 대가 소나타가 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오나미가 뭐 보이지도 않죠. 막 세상이 뺑뺑 도는데 뭐 K5인지 소나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 하면서 이제 다음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먼저 갑니다.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K5에 타려고 했대요. 근데 똘순이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싹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가로로 젓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당겨갖고 그걸 타지 말라 하더래요. 왜 이러지? 근데 자기가 뭐 욕하거나 너 왜 이래 할 힘도 없더래요.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냥 당긴 대로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니까 그 차에 자기 남편을 태우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것들이 뭐 저건 뭐 카카오 블랙이냐? 나는 그냥 떨거지 같은 거 타고 지 남편 좋은 거 챙겨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땅바닥 보면서 구두로 땅을 이렇게 툭툭 차면서 진짜 갔네 이랬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먼저 그 택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 타고 간다 하고 이제 타고 갔대요. 똘순이가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차에다가 자기 차에다. 그래서 참 웃기네 하고 이제 갔는데 일어났잖아요. 다음날 이제 머리 깨질 것 같고 내가 어제 뭐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이 오더래요. 그래서 뭐야 근데 똘순이에요. 이년은 아직도 나한테 용무가 남았나 해서 보니까 부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그 똘순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상 치르고 있으면 정신이 없겠지. 근데 이제 그 부고 문자에 장식장 장소나 발인 날짜나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했답니다. 가는 게 맞나? 근데 너무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어제 밤 막 이때까지 보던 사람이 오늘 죽어 있고 심지어 자기랑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고 하니까 안 가는 것도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부조금 준비해서 갔대요. 가서 이제 보니까 똘순이가 그렇게 찌르길 정도로 미웠는데 막상 검은 상복 입고 그렇게 사람들 맞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영정사진 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또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서로 하고 절하고 부조한 다음에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의례적인 멘트하고 앉아서 이제 육개장을 먹으려 하는데 네.
자기가 간 시간이 한 11시에서 12시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그 영정 앞에 있다가 이렇게 자기 옆으로 쓱 오더래요. 네. 자기 육개장 먹고 있는데 와서는 이렇게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맞은편에 앉더니 오빠 그래도 걸음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날 오빠도 기억나? 택시 타고 갔잖아. 그 차 사고로 네.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러다가 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자기를 그 차에 안 타게 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묘하다 이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게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상가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꾹 참았대요. 너무 궁금했는데 참다가 일단은 발인 잘 하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얘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똘순이가 맞아 오빠한테는 얘기할 게 좀 있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뭔 소리를 하나 하고 이제 찜찜하게 거길 나와서 진짜 손가락을 꼽아서 기다렸대요. 네. 발인하고 며칠 지나기를.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의외였던 게 발인한 날, 그러니까 발인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먼저. 그래서 의외다 싶어서 똘순아 그러니까 오빠 그 예전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알지? 그러니까 알지. 거기로 와. 나 지금 거기 와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너 발인은 하니까 또 끊었대요. 얘는 진짜 여전하네 해서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가 분명 난 잡아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리고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차를 타고 가던 네 남편이 그러게 됐다니 그냥 마음이 참 찜찜하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유자차를 시켰었대요. 네. 유자차에 그 밑에 가라앉는 유자 있죠.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건져내면서 자기 눈도 안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는 그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오빠 그 도화살이라고 들어봤어? 라고 하더래요.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뭐 들어보니까 그 뭐 여자한테 있는 무슨 사주 뭐 그런 거 중에 남자 꼬여내고 뭐 이런 뭐 관상 사주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도 주우남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잘 몰랐대요. 네.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른다 하니까 계속 유자를 건져내면서 그러더래. 내가 도화살이 세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맨날 들었어. 그러다가 나랑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잘 안 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서 그 유자를 자기 입에 딱 가져가서 하나를 씹어서 이렇게 꾹꾹 먹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얘가 특이한 능력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뭐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있지? 느낌이 와. 뭐가요? 얘는 곧 죽겠다. 얘는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죽음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거는 뭐 입증이 되는 영역도 아니고 우리 공대생 너드남 주호남 씨에게는 이거는 완전 그냥 미신이고 토테미즘이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오빠 그 차 태워서 내가 보냈어. 오빠가 죽었는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오빠 그러면서 또 이제 유자를 이렇게 하나씩 건지면서 이제 다 걸러졌거든? 그 유자를 다 걸러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걸러졌다는 거지 하니까 유자?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갈 사람 다 걸러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랑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네 남편이 거기 타면 죽을 거를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래서 오빠 거기 안 태운 거야. 걔는 어차피 곧 갈 것 같은 애였어. 내가 보인다 했잖아. 그럼 빨리 걔 보내고 오빠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 아직까지는? 그럼 오빠랑 같이 사는 게 낫잖아. 오빠 좋은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또 전에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러니까 와 이게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소름 끼치고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내가 아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악일했잖아 하니까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오빠를 잠깐 풀어놨던 거야. 오빠는 죽지 말고 좀 냅뒀다가 킵해놨다가 꺼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됐다고. 오빠 와인 숙성시켜놨다가 때 되면 찾아 먹잖아. 오빠는 이제 다 됐어 숙성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안 그러면 내가 걔처럼 죽여버릴 거니까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 난 진짜 너한테 원한 질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내가 오늘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오빠 자신 있어? 저 카페 문을 나가서 집까지 무사히 갈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주술사는 아니지만 오빠가 내 옆에 없으면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면은 오빠가 어떻게 할 건데? 내 옆에 없으면 오빠가 곧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찜찜하고 미치겠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계속 그랬대요. 손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웃더래. 그러더니 장난이야 장난. 그걸 몰라? 에휴 하여간 여전히 착해 빠져서 가. 장난이야 오빠. 그냥 오빠 얼굴 오랜만에 보고 장난치고 싶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진짜여도 문제지만 장난이면 더 사이코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남편 발인을 오늘 아침에 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랑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소식도 섞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손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얘를 잊고 이 오남 씨도 어렵게 인연이 찾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얘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오남 씨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그 똘순이랑 오남 씨의 인간 관계가 엮여 있는 게 없었대요. 왜냐면 길바닥에 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귀는 과정에서 똘순이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라고 오남이한테 한번 소개해서 좀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하게 엮여있는 인간관계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네. 자기 결혼할 때 그 사람도 청첩을 보내서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혼식에 왔는데 축하한다고 오빠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그래도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금방은 아니더라도 늦게라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 아픈 말인 거예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가. 그러니까 그 말 듣더니 이제 신랑 대기실에서 그 말 하지 마라. 나 그 말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참 오빠 똘순이 얘기 들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응? 똘순이? 나 몰라. 나 몇 년 전에 무슨 남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런 장난치듯이 얘기했던 그 얘기는 안 하고 남편 발인하기 전날에 본 거 말고 나 그 뒤로 소식 못 들었다 하니까 똘순이는 진짜 운이 없나 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똘순이가 그 뒤에도 남편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막 보험회사에서 조사 들어오고 일부러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조사가 들어오고 난리였는데 이제 혐의점 없어서 뭐 소송 뭐 가서 이기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똘순이는 또 남편이 그렇게 돼서 근데 얘가 인기가 있긴 해 그러더래요. 왜 아니 또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다고. 근데 오빠 그거 알아? 그러더래요. 모른다고 하니까 똘순이는 예전부터 한 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자기가 찍어서 이 사람하고 만나야지 한 사람하고 만났다고.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그러더라고. 했는데 아닌데? 내가 똘순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버스 그 네.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똘순이를 좋아해서 따라다녔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예. 자기를 애초에 그 버스에 태워준 사람도 찍은 사람도 똘순이 같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타겟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굉장히 돋으면서 이제 결혼식 날이 오남 씨가 원래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인데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객석을 보면서 혹시라도 걔가 오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왜냐면 걔가 했던 말이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랬다가 내가 너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 현실적으로 뭘 갖다가 찍거나 뭐 찔러서 이렇게 사람을 할 줄은 몰라도 네. 뭐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게, 그리고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야. 가져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 진짜. 아까 또 시청자분들께서 대현자 vs 또 뭐라고 하셨냐, 아까. 뭐가 도화살. 이야, 가슴이 진짜로. 웅장해지네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과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죠. 막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여자랑 살면 죽어나가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그 정황이 의심스러워서 예전에 그런 범행들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보험사에서 정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막 국과수 동원하고 막 수사 들어가고 막 조사하고 이랬는데도 네. 혐의점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치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얘기한 그 농담 같은 말이 농담이었던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오늘 데슬러즈님께서 그래도 캐릭터를 조남 씨 그 캐릭터로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몰입이 더 잘 됐고 상상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조남 씨 연기하신 배우분께는 죄송한데 그만한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같은 배우는 아니시니까요, 데슬러즈님은. 그죠? 저는 그렇죠. 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라는 점을. 그리고 더 선배도 아니시잖아요, 데슬러즈님은. 전혀 연관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럼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과연 그 여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많은 남자들을 타겟팅을 해서 다니는 것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도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테슬러즈님은 절대 배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